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희 집에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같이 닥치게 되었는데요. 친정오빠가 잘 되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 간의 신뢰나 마음이라는 건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저희 집은 충청도와 경기도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었어요. 어릴 적에 유전병으로 인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는데요. 심장병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라 아버지도 오래 살지 못하시고 저 5살 때 가셨다고 해요. 저에게는 거의 기억이 없죠. 우리 지은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응? 오빠는 어디 가는데? 이제 집에 없어? 오빠는 일하러 가야 해. 우리 지은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입히고 공부도 시키려면 오빠가 오래 나갔다가 와야 할 것 같아. 어디로 가는데? 아예 외국으로 가는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잘 돌봐드리고 자주 연락할게. 저희 오빠는 어릴 적에 철이 들어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요. 그 뒤로는 명절 때나 연락을 하면서 잘 사는지 안부 정도 물어봤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연락이 끊어진 지 3, 4년 정도가 되었어요. 엄마, 출근하세요 벌써? 엄마 일하러 가야지. 부엌에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데워 먹고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이따 밤에 통닭 사올게. 엄마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빠가 외국으로 나간 뒤로 바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면서 노동을 해서 가정을 일궈 가셨죠. 저는 그런 것에 주눅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매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매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서 너무 다행이지. 엄마의 낙이다. 너희가 철이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다의젓하게 커줘서 너무 고맙지. 엄마, 그래도 우리 포기 안 해주고 키워주신 게 감사하죠. 그리고 희생해주는 오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해요. 하지만 너무 작은 도시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서울로 올라가면 경쟁이 안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은 꿈도 못 꿨죠. 저는 상고로 진학하기로 하고 회계 업무를 익혀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집도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래도 대학을 갔다가 취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 또래들이 다 그럴 텐데. 엄마,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들어가야 돈도 모으죠. 대학은 제가 번 돈으로 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엄마도 아프잖아요.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가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저도 빨리 취업을 하고 야간으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다만 저희 엄마가 그때쯤 돌발성 난청으로 아프게 되시면서 일을 못 하시게 되었고요. 난청이 도지면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어지러워 하셔서 제가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이제 공장 그만 가시고 집에서 쉬셔요. 저도 직장 다니니까 엄마 생활비는 제가 드릴게. 응? 내가 미안하다. 몸이 일찍 고장이 나버렸네. 엄마가 미안해. 아, 괜찮아. 엄마가 고생해서 우리 키워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나는 늘 이렇게 짐만 되는구나. 고맙다. 지금 남편은 20살이 넘어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이고 꽤나 이 집도 성실하게 일궈온 집이더라고요. 저는 검소하고 소탈한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끌렸어요. 부모님이 둘 다 지방 출신인데 돈을 벌려고 서울에 와서 만나신 거고 가게를 하나 하고 계셨죠. 항상 서울 깍쟁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대단하시네요. 부모님이 그래도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신 것 자체가 저는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 저도 대단하다 생각해요. 참, 그래도 진혁 씨도 비슷한 성품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봐주시다니 감사하네요. 지은 씨도 마찬가지세요. 그리고 집을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크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들을 키웠고 남편은 지금 작은 회사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서로 너무 잘 맞는 면이 많아서 결혼을 하는 마음을 먹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오빠도 사실상 연락이 잘 되고 집안끼리 너무 차이가 나면 많이 부딪힌다고 하던데 그럴까 봐 걱정이 많이 되어서요. 경제적인 면 말하는 거죠? 그건 걱정하지 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집이 완전 똑같은 수준이겠어요.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되고 우리 서로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도 빚이 많아요. 건물이 커서 그렇지 사실 저거 다 은행 거예요. 그리고 저도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은 씨랑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사실 결혼을 약속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점이 저희 집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였는데 막상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다지 다른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부모님도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과 다르게 시댁에서는 그것도 아니 꼽게 봤던 것 같아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다른 것은 다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점을 들어다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건가? 병간호를 해야 할 정도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돌발성 난청이라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곳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만 피하면 되니까요. 일을 하기가 어려우신 거지 제가 간병을 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생활비 정도만 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도와줘야 하면 우리의 돈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도와줄 돈까지는 없어서 생각보다 당사자들은 괜찮은데 집안 문제로 헤어지는 커플도 많으니까요. 시모는 서울 깍쟁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분이라 그런가 하나하나 따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을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었는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만 제가 사회생활한 지 꽤나 오래되어서 4천만 원 넘게 있고 주택 청약도 다달이 들어가고 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병원에 치료할 때까지 매달 조금씩 도와드리면 되는 거라 이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는 나름대로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드렸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시모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을 맞받아쳤어요. 약간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 그게 아니더라도 처가에 들어갈 돈이 많아 보이는데 우리야 건강하고 둘 다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같이 해결하면 되겠지만은 사돈은 혼자서 모든 걸 하셔야 하지 않나? 얼마나 힘드시겠어. 요즘에는 사위가 처가부심으로 살아간다던데 우리는 이건 뭐 돈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이 엄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네들끼리 잘 사는 곳이 더 많아요. 너무 몰아가면서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아유 조용히 해. 너는 뭘 안다고. 너네 또래들이야 그냥 이혼하고 헤어지면 그만인 결혼 생활을 한 애들 뿐이겠지만 수십 년간 맞춰 나가면서 산 애들이 있기나 하니. 결혼은 현실이야. 너네끼리 좋아서 사는 연애랑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지. 시모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지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는데 남편이 제 편을 더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결혼도 내가 졸라서 하자고 한 거지. 지은 씨가 먼저 원했던 게 아니야. 엄마, 우리가 지금 을이라니까 을.
말 잘해야 해요. 아이고 이 속도 없는 놈. 알았다. 아가씨, 제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살 때 살더라도 대비하면서 그리고 시집을 오는 입장이니까 그쪽이 더 잘해야겠죠. 우리 아들도 잘할 거니까 서로 피차 피해 안 가게끔. 응?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떨지 두렵기도 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있고 마음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모는 저렇게 말을 하면서 반찬이니 뭐니 잘 싸주고 먹을 것도 주시니까 그냥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겠지 생각하고 넘겼어요. 봐봐, 우리 엄마 좀 따뜻한 사람이라니까. 맨날 말을 저렇게 해서 그래. 나도 크면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엄마가 돈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더 잘할게요. 응? 이런 말을 엄마한테는 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에만 묻고 넘어갔어요. 상견례 때도 비슷한 말을 할까봐 긴장을 했는데 사돈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빠에 대한 것을 걸고 넘어졌어요. 저희 딸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저희 집이 힘들었어도 딸아이만큼은 최고급으로 먹이고 입히고 했으니까 잘 봐주셔요. 부탁드립니다. 예, 워낙 괜찮은 사람이긴 하죠. 저희 아들이 좋아할 정도면요. 그런데 그 오빠분은 상견례인데 오시기가 어려웠나 봐요. 아, 네.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빼기가 어려웠나 봐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봬요. 음, 얼마나 큰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러네요.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 상견례이고 서로 집안끼리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안 계시다는 게 아쉽네요. 예, 사돈.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결혼식 때는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격식 있는 자리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런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엄마.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내가 사돈이어서도 그랬을 것 같다. 이건 예의적인 면이 맞지. 그나저나 이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결혼을 했고 조용히 살아가나 했는데 결혼식 날 엄마가 난청이 도져서 현기증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걸음도 삐뚤거리면서 걷고 불안해 보이니까 시모도 탐탁치 않았나 보죠. 식이 끝나고 제 곁을 지나가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아니 몸도 성하지 못한 양반이 무슨 결혼식이냐며. 저 집안에는 바랄 것이 없다 정말. 오늘도 봐. 오빠란 사람도 오지도 않고 집안이 왜 저러는 거야. 기분이 너무 나빠서 바로 가서 시모에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했는데 뻔뻔하게 제 얼굴을 보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가족이 되는 날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니? 그리고 너희 오빠는 진짜 있는 것 맞니? 아니 어떻게 결혼식에도 안 오니? 그렇잖아. 축의금 받을 사람도 없고 사돈 아파지면 우리 아들이 다 병간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희 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어요. 난청이 심해서 청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고도 하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 애통하기도 했고요. 우리 집을 탐탁치 않게 보는 시댁에 보란 듯이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서 보란 듯이 코를 눌러준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데 그때쯤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유, 누구 번호지? 무슨 스팸 전화야? 여보세요? 지은아, 오빠야. 잘 지냈어? 오빠? 오빠 맞아? 오빠 살아있었어? 오빠 인천이다. 오늘 비행기로 한국 왔어. 사실 오빠가 시계 못 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던 게 근 2, 3년간은 연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였대요.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걸 집에 다 공유하면 걱정을 할까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연락을 안 했던 거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이놈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집에 연락은 해야지. 죄송해요, 엄마. 마음 약해질까봐 전화 안 했던 거예요.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빠는 외국으로 가서 친환경 포장 및 유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나갔고 몇 년 전부터 자기 회사를 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친환경 기업을 더 선호하는 덕에 오빠네 회사가 급성장을 하였고 브랜드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야, 오빠 성공했다 그래도 정말 멋지다. 자랑스럽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집을 못 돌봐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사장이니까 앞으로는 호강시켜드릴게요.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아, 오빠. 그리고 나 결혼했어. 뭐? 아니, 언제? 아니, 내가 너 결혼식도 못 간 거냐? 일생의 최대 실수네. 제 결혼에 연락도 못하고 와보지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도 너무 바쁜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신 사과를 했죠. 괜찮아.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계속 얼굴 보고 살 텐데 괜찮아. 그래,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시댁은 너 예쁘게 봐줘? 어때? 다 괜찮아. 다 좋아. 그러니까 걱정 마. 오빠는 너무 미안해서 며칠 뒤에 결혼 기념 겸 생일 선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이라도 사주겠다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끼에 30만 원 정도 하는 곳이라서 다른 곳 가도 된다고 했지만 오빠는 잘 먹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빠가 돌아왔다고 전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고 살아계셨구나. 와, 너무 다행이다. 어엿한 사장님이더라고. 성공해서 왔어. 이제 우리 집도 좀 풀리는 거야. 그래, 다행이다. 우리도 잘 살 수 있겠다. 며칠 뒤 시모가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고 들렀고 저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얼른 받기만 하고 보내려 했는데 뭔가 눈치가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 반찬 싸들고 왔는데 차라도 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차도 드시고 가시려고요? 아니, 항상 바로 가셔서 안 그러실 줄 알았죠. 아이고, 시어머니 대하는 꼴 좀 봐라. 며느리 노릇 하나도 안 하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일도 드실래요? 좀 내올게요. 부엌에 가서 궁시렁거리며 시모 대접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점심 먹었지. 있다? 거기 근데 너무 비싼 곳 아닌가? 나? 맛있는 거 먹고 싶긴 하지. 응, 알았어. 그럼 거기로 갈게. 누구냐? 남자 목소리 같은데? 전화를 끊자마자 제 바로 옆에 시모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아유, 어머님, 남의 통화를 엿들이시면 어떡해요. 기척이라도 좀 내시지. 아유, 깜짝이야. 심장 떨려라. 누구냐고? 너 남자있냐? 너 설마? 아유, 아니에요. 저희 친오빠예요, 오빠.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시모가 엿들었나 봐요. 저한테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느냐고 하더니 오빠라고 하니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최근에 오빠가 다시 돌아왔어요. 말씀 못 드렸는데 오빠가 미안하다고 밥이라도 사준다고 해서 나가려고 했죠. 아, 그래? 사업을 하고 돌아온 거지? 네, 맞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봬요, 어머니. 아니다. 오늘 얼굴이라도 보자. 내가 그 레스토랑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어차피 저녁 먹는 김에 나랑도 먹으면 되지 않니? 눈치가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를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정 떨어지더라고요. 어디를 끼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왜 끼려고 하는 건지 싶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보는 건데 여기를 오시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저랑 오빠랑 할 이야기도 있고요.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빠도 불편해할 것 같고요. 솔직하게 했더니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면서 이제 너희랑 우리 집안은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 다 가족 아니냐고 나도 가겠다고 굳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네가 잘 말하면 오빠도 오지 말라 할 리가 없지. 시댁인데. 너 이런 거 하나도 말 안 들을 거면 이제 다른 걸로는 내가 말을 안 할란다.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어렵니? 이 일로 꽁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밀려오더라고요. 또 한 번 틀어지면 오랫동안 뒤끝 부리면서 난리를 칠 테니까 더 이상 듣기도 싫고 해서 오빠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저리 좀 가 계세요. 말을 해보게. 여보세요, 오빠?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오빠가 보고 싶으신가 봐. 결혼식 때도 못 봤다고 하면서 오늘 같이 저녁을 먹는 건 어떠냐고 하시네. 오빠 부담되면 다음에 먹어도 되니까 혹시 어때? 저는 제발 오빠가 거절하기를 바랐지만 오빠는 흔쾌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당연히 사돈이면 대접해드릴 수 있지. 우리 동생 잘 봐달라고 부탁 좀 드리게 오시라고 해. 너도 불편하게 그러지 말고 편하게 와. 오빠에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빠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냥 저는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가려는데 시모는 엄청 휘황찬란하게 화장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집에서 잠깐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고 향수를 칙칙 뿌리면서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귀찮다니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 가자. 출발. 어머니 지금 뭐 영부인 만찬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하셔요? 어디 파티 가셔요? 그냥 간단히 밥 먹는 자리라니까요. 사돈을 처음 만났는데 무슨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좋지. 사장님이라며. 이러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가는 길에도 외국 어디를 도대체 다녀왔냐면서 그런 집안에 이런 자수성가 캐릭터가 어떻게 나오냐고 하길래 대꾸도 안 했어요. 참나 이제 말도 안 하겠다 이거냐. 그래라 기분만 좋다. 오빠는 멋진 수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채 나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예전에 가난하게 살던 집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누가 봐도 어느 회사 대표답다고 생각이 들었죠. 지은아 여기 약해뒀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얼른 들어가시죠. 우리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고급 와인도 사둔 것 같았어요. 시모는 깐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와인을 맛보고 있었고요. 입에는 맞으세요. 곧 스테이크도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것 워낙 많이 먹어봐서 그냥 그런 맛이죠 뭐. 오늘은 실컷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은아 이거. 오빠는 저를 위해서 백을 준비했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시모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의 백이었어요. 맨날 TV 보면서 저 백 예쁘지 않냐고 하면 항상 그 브랜드였거든요. 이게 뭐야? 오빠가 산 거야? 너 결혼 선물이자 생일 선물. 다음에는 더 빨리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오빠 내가 뭘 잘했다고. 나 명품백 처음이야. 시모는 입이 떡 벌어져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염치가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모는 앉아서 질투가 났는지 추가로 음식을 더 시켜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스테이크 말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시키셔도 됩니다. 제일 비싼 메뉴를 먹어도 되나요? 오늘 좋은 날인데. 진상 진짜. 왜 따라와서 저 난리야. 난처한 상황에 오빠는 웃으면서 그러셔도 된다고 했고요. 불편했지만 빨리 식사하고 나가자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음식은 아주 고급이었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어요. 사돈, 저희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잘하면 잘해지죠. 그나저나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해외에서? 연락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사연이 복잡한데. 대기업하고도 콜라보를 많이 하고
해외로는 자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많이 했다고 설명을 하니까 식품 유통 쪽으로는 이미 저명한 기업이라는 걸 알았는지 헛기침을 하는 것 같았어요. 꽤나 많이 들어본 회사네요. 저희도 건어물 판매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종종 듣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보너스도 많이 나오겠네요. 가족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뭐 복지도 있나요? 어머니,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유, 아니 뭐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 아니니. 네. 네, 뭐 그렇죠. 저 잠시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저는 오빠가 화장실 간 사이를 틈타서 시모에게 타박을 좀 했어요. 눈치가 없어도 조금 없는 게 아닌 수준이었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오신 거예요? 축하하는 자리에서 불편한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럴 거면 같이 안 왔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상견례 때 다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이야. 너도 참 어이가 없구나. 시모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랑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저렇게 돈이 많을 것 같았으면 너희 어머니 귀 안 들리는 거나 좀 고치지 그랬대. 어머니, 진짜 말 가려서 하세요. 뭐? 엄마 귀가 잘 안 들려? 그 말을 돌아오던 오빠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곤 털썩 앉아서 저에게 말을 했죠. 저는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엄마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발성 난청을 겪고 있다고 시모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결혼식 때도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지러워하고 난리도 아닌데 몰랐어요? 원래 이런 거는 금방 치료 안 하면 청력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고, 몰랐나 보네. 그러니까 명품백이나 사고 축하나 하고 있지. 그렇게 말을 하고는 비웃음을 지으며 음식을 와구와구 먹는 거예요. 오빠는 충격을 받아서 저한테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저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시모를 끌고 나와서 집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먹을 음식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딜 가냐고? 이거 잘 먹던 사람 끌고 나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좀 가셔요. 사돈한테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너나 창피해라. 나는 한 개도 안 창피하다. 그동안 우리 집이 이해해 준 거나 생각해야지. 그리고는 억척스럽게 들어가서 앉았고 오빠는 충격받은 얼굴로 바로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와 함께 일어나서 이동하려 하니 시모가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초대한 사람이 계산은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돈 없는데.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됐어. 계산은 내가 미리 해뒀어. 가자. 진짜 추접해서 조용히 드시고 가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오빠는 바로 엄마를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이비인후과 저명한 교수를 통해서 곧바로 처치를 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손을 쓸 수 있었죠.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와서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문제가 심각했을 뻔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오빠가 먼저 나설게. 다들 너무 힘들었겠다. 오빠는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많이 괴로워했고 저도 덩달아 괴롭더라고요. 오빠 잘못이 아니야. 왜 그래? 역시 집을 비우는 게 아니었어. 저는 모든 일에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빠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알게 되어서 괴로워하는 것 같았죠. 시모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 경박스러운 주둥이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며칠 뒤 오빠가 좋은 곳에서 셋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엄마한테 잠깐 본인이 살 집을 구경하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 말이니? 일단 구경이라도 가봐요. 돈 벌어서 뭐해. 나 이사 가려고. 한번 구경만 해줘요. 밥 먹기 전에 잠깐 들리는 거니까 가보자고 하면서 구경을 했는데 엄청 크고 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20억이나 되는 아파트여서 저랑 엄마가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려나? 엄마, 너무 좋지, 그치?
그러네. 깨끗하고 따뜻하고. 아유, 너무 좋다, 야. 이런 데서 살면 소원이 없겠네. 오빠가 웃으면서 선물이야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줬어요. 여기 엄마한테 주는 거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엄마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죠. 맨날 불편하고 더러웠던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쾌적하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이 벅차 올랐겠죠. 고맙다. 미안하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효도도 하니까 더 미안하구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잘 사셔요. 아시겠죠? 앞으로 더 좋은 것만 드릴게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다가 저를 보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너에게 물려주마.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엄마, 아니야. 엄마가 두고두고 아끼면서 사셔. 우리는 기념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서 셋이 있는 단톡에 올려놨죠. 그렇게 즐겁게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모가 과일을 좀 샀다고 들어왔다고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제 나를 봐도 긴장도 안 하는구나. 뭐 신경도 안 쓴다 이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 얼른 두고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저는 좀 씻고 올게요.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탐탁치 않아서 빨리 두고 가시라고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 폰을 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폰을 뺏었더니 저희끼리 새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좋아 보이는 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돈인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알려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 전화 훔쳐 듣고 훔쳐보는 거 그만하세요. 사돈이 뭐가 어떤 사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가족 일이니까 모르셔도 돼요. 아유, 왜? 오빠가 엄마한테 아파트라도 해주디? 제가 불편해하는 것은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아무리 불편하다 하더라도 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는 쓸데없이 빠른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냐면서 통 내용 다 봤다고 하는 거예요. 계약도 다 한 것 같던데 내가 한마디 하자. 솔직히 그 집에서 너희 어머니가 살 이유가 있니? 이 헌집에서 사시라 하고 너희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너희 집도 참 염치가 없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으면 이제라도 좀 돕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자기네들끼리만 기뻐하는 게 참 신기하다 해야 하나 이거를. 아니 어떻게 하면 딱 자기네만 신경을 쓰지? 어머니, 뭘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돈이 저희 돈도 아니지 않나요? 오빠 돈이 네 돈이지. 그리고 여자 집에서 원래 해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게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도 한 거 없지 않나요? 뭐? 이거 가구다 뭐다 다 해온 게 네 남편이지 누구야? 뭘 모르시면 말을 하지 마셔요. 저도 반반 냈고 남편도 돈도 없다고 하니까 같이 모아서 산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말은 듣지도 않는 듯이 어쨌든 시댁에서 들인 돈이 더 많으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오기를 부리더라고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나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후회할 거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랑 무슨 일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또 고자질을 했나 싶어서 물어봤죠. 왜 또 전화해서 짜증내든? 물어보니 그게 아니고 돈이 어디서 생길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왠지 오빠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엄마 혹시 오빠한테 연락 온 거 있었어? 오빠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해서 꿍꿍이를 알기 어려웠어요. 아니, 근데 나도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너희 시어머니 뭔가 일을 칠 것 같은 사람이더라. 돈이면 다 아는 사람 같달까?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었는데 항상 무슨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래서 불안하더라고.
하여튼 조심하자. 나는 괜찮은데 네가 걱정이야. 며칠 뒤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엄마랑 밥을 먹는데 한숨을 엄청 많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아직도 몸이 아프냐고 했더니 별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닌데 귀가 아직 아파? 어때 엄마? 힘들면 병원에 나랑 같이 가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다. 다음에 이야기하자. 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오빠가 들어오더니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왜? 아니, 나한테 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가 호적상 보호자가 나잖아. 응? 은행에서 왜 연락이 와? 생전 돈도 안 쓰는 사람인데. 엄마가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받았나 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대출 받을 이유가 없죠. 집도 새로 생겼는데 도대체 왜 그러나 했는데 머리에 심호가 스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대출을 받으려고 했대? 한 5억 정도를 물어봤나 봐. 은행에서는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어르신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다 준비해와서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건 아닌가 이상해서 가족이 나한테 물어본 거고. 엄마가 그 정도 돈이 필요할 곳이 있을까? 이거 우리 시어머니 짓이 분명해. 나 이거 지금 당장 물어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혹시 돈 빌렸어? 아니면 상담 받았어? 아니, 그런 적 없어. 무슨 소리야? 솔직하게 말 좀 해줘. 어? 내가 화내지 않을게.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야. 됐어.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하니까 1시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사실은 저희 시댁에서 엄마를 따로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가게가 지금 보증금을 올려야 하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대요. 뭐? 염치도 없는 인간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도움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 사돈 아파서 모르시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도와줬고 가구도 다 우리 돈이다. 이제는 좀 사돈이 도와줘야 며느리가 시집살이 편하게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네가 시집살이 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 엄마가 다 못난 탓이지. 그래서 얼마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5억 정도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수중에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대출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호구로 보나?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오빠도 모든 사정을 다 듣고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얼굴 붉힐 일이 생길까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런 취급을 당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 장남인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도 이 일을 아는지가 궁금했어요.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까 사정을 다 듣고는 어이없는 반응을 내더라고요. 그게 왜?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엄마가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뭐? 뭐라고? 너 진짜 미쳤니?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매번 우리는 50대 50으로 살아왔는데 누가 누구한테 빚을 진 것처럼 행동해. 내가 너한테 뭐라도 받으려고 했니?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참나. 근데 우리 집에서 항상 뭘 더 많이 한 건 맞지 않나? 결혼식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우리 집 돌봐준 건 우리 엄마잖아. 네가 지금까지 시댁에 와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정도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네 양심이나 살펴봐야 하지 않냐? 나도 참다 말을 하는 거다. 너 당장 시댁으로 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시댁을 엎어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오빠는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나지막하게 말을 했어요. 빨리 정리가 필요하겠네. 정말 문제가 많네. 저는 사실 오빠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뛰어들어갔어요. 시모는 밥을 짓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것 같았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한테 연락해서 대출 요구를 하뇨? 무슨 돈 맡겨두셨어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뻔뻔하세요?
아, 알았네. 아유, 난 또 뭐라고.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유세는. 이렇게 말하고 씻은 쌀을 밥솥에 앉히고는 저를 지나쳐서 소파에 앉고 TV를 보더라고요.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들은 채 만취하길래 저는 TV 선을 뽑아버리고 똑바로 말하라고 했죠. 피곤하게 하니 왜 이렇게? 아니, 가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니? 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빌리겠어? 우리 집에 그래도 빚진 게 있는데 사돈밖에 더 있어? 좋은 집 갔더만. 그리고 베풀 줄도 알아야지. 가족끼리 이게 뭐니? 뭐요? 빚을 져요? 결혼한 게 빚진 거예요? 한 게 있으면 얼마나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빠는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고 시모는 오빠가 온지도 몰랐죠. 참나. 아니 네 돈도 아니고 사돈이 번 돈도 아니지 않니? 니네 오빠가 벌어온 돈이면 너도 혜택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우리도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지 않아?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네요. 아니 그지 같은 집안 사돈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게 말이 되나? 아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우리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오빠가 그제서야 들어왔어요. 시모는 깜짝 놀랐고 오빠는 정색을 하면서 차분히 말했죠. 이렇게 뵈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집안에서 제 동생이 시집살이 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시키는 건데. 이러면서 코트 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시모에게 건네더라고요. 시모는 이게 뭐냐며 당황하면서 꺼내봤고 총 2가지였는데 남편에게 지역 물류센터 관리 총괄을 맡기려고 했더라고요. 이미 써진 계약서에 도장 부분만 비어 있었죠. 월급은 월 400이 넘었어요. 오빠, 이거 뭐야? 우리 남편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어? 오늘까진 그랬지. 하도 빚진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근데 진짜 아니다. 정리가 필요하다. 아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 본사와 직접 연결이 된 중요한 보직이었기 때문에 승진도 빠를 거였는데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졌네요. 오빠는 시모가 보던 계약서를 짝짝 찢어버렸어요. 그러니 시모는 조각들을 빨리 주우려고 앉아서 종이를 훔치더라고요. 아이고 이 아까운 걸.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리고 나머지 서류 하나는 저에게 줬어요. 제가 열어보니 엄마 집을 제 앞으로 계약한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엄마 집이잖아. 이걸 왜? 엄마가 너네 집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극구 사양하셔서 다른 건물 하나를 엄마한테 드리고 너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어 오늘. 그래서 구경하고 난 뒤로 엄마랑 나랑 계약 내용을 수정했었고 안 그래도 사돈한테 미안해서 좀 도와주려 했는데 이거 필요가 없겠네. 시모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자기가 잘 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이고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미련한 집안이라 이런 거니까 저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크게 실수를 했네요. 그렇게 대대하던 시모가 종이 쪼가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니 우습더라고요. 오빠도 코웃음을 치면서 치명타를 날렸죠. 아니요. 죄송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말고 저희 동생이랑 엄마한테 하셔야죠. 사돈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네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 저희 동생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동생이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저는 동생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진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죠. 법적으로 무슨 대응을? 아니에요. 저도 현타가 세게 왔던 것 같아요. 아득바득 잘 해보려고 유지하던 결혼 생활의 끝이 고작 이거라니. 오빠는 저를 끌고 나왔고 차를 타고 오는 내내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그날 밤에 불러다 놓고 이혼하자고 했죠. 아니, 대출 요구한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대출 고작 그거 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 집은 나를 소중한 배우자로 보지 않아. 그냥 돈이 없는 집안의 식모 같은 며느리지. 그런 취급 더 이상 받고 싶지도 않아. 특히나 우리 엄마를 건드린 건 정말 용서 못해.
너는 고작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동안 너희 집안이 쌓은 업보야.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다고. 남편은 시모에게 이전 상황을 다 들었는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좀 달리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그동안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 내가 더 잘할게.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엄마하고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어? 자기가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겠냐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더라고요. 오빠를 불러주면 자기가 설득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달라질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웃기지 마. 오빠가 오더라도 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 네가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해봐. 내 편이 된 적이 있었니? 항상 엄마 뒤에 숨어서 있지 않았어? 너 같은 사람을 믿고 살았던 내가 바보지. 우리가 바빠서 아이가 없었던 게 다행인 것 같다. 이제 그만하자. 남편은 다시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번만 더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못하더라고요. 그날부로 저는 짐을 빼서 바로 새롭게 계약한 집으로 가버렸죠. 시댁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고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어요. 지은 씨, 이거 전해달라고 앞에 있던데 지은 씨한테 온 거 아니야? 아, 네, 맞는 것 같네요. 회사로까지 와서 장문의 편지를 쓰고 사죄를 하기도 했고 오빠네 회사로 전화를 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간사하다. 아이, 오늘은 나랑 만나서 밥 먹고 들어가. 또 찾아올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보디가드를 좀 데리고 다녀야겠다. 귀찮아질 일이 많잖아. 오빠랑 집 앞에서 내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봐주라고 또 오길래 이제는 좀 단단히 뭐라고 해서 보내야겠다 싶었는데요. 그때 오빠가 제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을 했죠. 진짜 염치도 없네요. 이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이러시나요? 그만하시죠. 더 이상 사돈이 아닌데 이렇게 하실 거면 그동안 잘해주시지. 어떻게 제 동생을 그런 직업을 하실 수 있었나요? 저는 이런 수준 낮은 집안과는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네요. 변호인단 꾸려서 소송 준비 중이니까 그거 대응이나 잘 하시고요. 오빠는 같이 왔던 보디가드들에게 시댁 식구들을 멀리 물리치라고 고갯짓으로 말했고 보디가드들은 저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 팔을 잡아서 떼내어 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바로 따귀를 쳐버렸죠. 저는 아쉬울 거 없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그냥 잘 헤어지면 좋겠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후회되네요.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오롯이 돈으로만 봤잖아. 어이가 없다. 얼른 가라. 시모와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고 저희는 유유히 자리를 떴죠. 소송이 진행되었고 오빠네 변호인단이 너무 든든하게 일을 처리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지금 남편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져서 4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어요. 지은아, 제발. 이 돈을 어디서 구해? 당신 내 사정 알잖아. 응? 알지. 거지 같은 사정. 알아서 잘해봐. 너 이제 그렇게 돈 많은데 그거 하나 못 주니? 아니, 그래도 선처를 부탁한다. 조금 시간을 늘려주면 갚을게. 응? 아니요, 그냥 빨리 주세요. 웃기지 마시고.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요, 진짜? 돈돈거리더니 돈 없어서 주저앉게 생기셨네요? 시댁 식구들이 사정사정했지만 매몰차게 돌아섰고 지금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 사업체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한 달에 400 이상을 버는 일을 하니까 이전에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시모는 속병을 앓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했고 기운이 없이 축 늘어져서 산다고 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없어야 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